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립식 앵글 부속 종류와 부속이 하는 역할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립식 앵글로 원하는 진열대를 만들기 전에 꼭 필요한 실측하는 방법,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부품의 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 조립식 앵글 진열대를 쉽게 설계하고 조립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측 작업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실측이란 앵글을 설치할 공간에 정확한 치수를 재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 오차가 생기면 조립이 어렵거나 진열대가 제대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측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실측을 하기 전에 필요한 도구들은 일반적으로 줄자, 집에 사실 줄자가 없다면은 사람의 한 뼘으로도 사실 대략적인 치수를 잴 수는 있거든요. 성인 남성의 한 뼘이 보통 20cm를 잡습니다. 그리고 필기구, 그 다음에 메모할 노트, 펜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측을 할 때는 먼저 앵글을 설치할 제가 예시의 그림을 하나 남겨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조립식 앵글로 되어 있는 제품, 이거는 경량 렉으로 되어 있는 제품. 예를 들어서 여기의 벽면과 여기의 벽면까지의 거리가 120c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20cm라고. 그리고 천장부까지의 높이가 230cm. 이렇게 벽면과 벽면을 가정을 하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0cm, 그리고 벽면의 높이가 240cm, 벽면의 높이도 240cm.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측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약에 그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예시에 있는 벽면에 가로 세로를 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치할 벽면이 여기서부터 여기다 A라는 곳이 있다. A라는 곳이 있다. 내 벽에서 벽 끝에가 아까 처음에 친 것처럼 120cm다. 그리고 천장의 높이가 아파트가 보통 2300에서 2m 40 정도 되니까 240cm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벽면의 크기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실측을 해볼게요. 실측을 할 때는 먼저 앵글을 설치할 공간에 가로, 그리고 세로는 깊이이기 때문에, 깊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깊이입니다.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리.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단수를 몇 단으로 하실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제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에 진열대를 설치하려면 벽의 너비,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높이, 그리고 진열대의 깊이, 진열대의 깊이도 측정하고 적재할 제품의 크기에 따른 단수, 이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내가 들어갈 게 60cm의 제품을 4칸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60cm가 하나, 둘, 셋, 4개, 그것만 해서 벌써 2m 40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장부가 2m 30이에요. 그러면 이건 안 들어가니까 차라리 맨 상단을 빼버리는 게 더 낫죠. 이런 식으로 180cm.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할 때 최소 2번 정도는 재셔야 됩니다. 제가 진 것들이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측은 꼭 항상 2번 정도 재시는 거. 그리고 공간이 벽면과 벽면일 경우, 지금 보이시죠? 벽면과 벽면일 경우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벽면이 휘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는 벽의 가장 안쪽 스랍, 안쪽을 재셔야 됩니다. 벽과 벽 안쪽을. 벽이 살짝 휘어져 있다면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를 기준으로 앵글의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측이 끝났다면 이제 치수를 바탕으로 도면을 그려볼 시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려놓은 120cm에 240cm다. 도면은 조립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데요. 눈으로만 상상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을 세우면 훨씬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벽면이 120cm, 240cm. 아까 그리고 들어가야 될 물건의 크기가, 아까 보시면은 제가 높이가 60cm인 물건을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이게 60에 60에 60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5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60이면 120에는 두 개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깊이가 60, 높이도 60, 가로는 50, 이런 식으로. 이 물건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을 때 도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깊이는 60이니까 깊이는 60으로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 같은 경우가 아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60cm 물건이 들어갈 때 이게 자세히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아니면 제가 이 확대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앵글의 두께와 합판의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들을 산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두께들을 빼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적으로 60cm가 들어가려면 지금 이 40열 넘버는 3cm의 두께가 있고 합판이 1.2mm 2cm짜리 있었기 때문에 총 4.2cm의 공간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cm가 실질적으로 나오려면
지금 2m 40에서 60이 나오려면 원래대로라면 4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여유를 주고 4cm니까 5cm씩 여유를 다 줘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최종 높이는 그러면은 바닥에서 그리고 공간이 조금 떨어져야겠죠. 바닥에 고무를 끼워줘야 되니까 5cm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는 65cm. 그 다음에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앵글이 만약에 1m 80인데 3cm, 4cm가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는 위에 같은 경우는 최소 4cm의 여유를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최소 8cm 정도의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cm가 들어가려면 70cm 정도는 조립을 해주셔야지 60cm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총 높이가 여기가 해서 130cm, 그리고 70cm, 5cm 해가지고 2m 5cm가 되네요. 총 205cm. 그리고 가로는 120cm인데 앵글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하시면은 양쪽으로 총 1.5cm 가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앵글과 앵글이 직각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 볼트가 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5cm의 여유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cm의 여유를 준다면은 118.5cm가 되는데 118.5cm를 재단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앵글과 앵글 구멍이 간격이 5c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벽면을 완벽하게 맞추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하려면은 차라리 115cm를 하시는 게 구멍도 안 날아가고, 그래야지 조립할 때도 볼트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60cm 3칸에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60이 안 나오겠죠. 2m 40에서 2m 50이니까 35cm밖에 남지 않으니까 위에는 이제 작은 물건들을 올리고, 아래는 내가 원한 이 크기의 물건들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크기가 실측이 돼야 됩니다. 실측 후 도면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열대의 높이에 따라서 제가 선반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도면을 그릴 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선반의 위치를 몇 cm 정도로 할지는 미리 정해두신다면 도면을 그리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려진 도면을 가지고 수량을 한번 산출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4시리얼 넘버링 회색.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60cm, 가로가 115cm, 높이가 205cm, 단수가 총, 앵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총 단수입니다.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총 4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표기할 때 4시리얼 넘버인 앵글 420, 색상은 아까 회색, 그리고 합판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합판 12T, 1.2mm, 1.2cm, 12T. 그리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도면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도면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품의 수량을 한번 산출을 정확하게 해드려볼게요. 제가 개수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앵글은 420 회색, 아까 4시리얼 넘버인 420 회색으로 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일반 합판 12T. 자, 기둥이 먼저 205cm 짜리가 총 420 회색, 기둥이 205cm짜리가 총 4개,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가로, 가로가 우리가 115cm라고 했죠. 115cm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리고 그 다음 세로. 세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깊이가 60cm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하면은 앵글의 개수는 됐고, 여기서 만약에 자기는 조금 더 앵글을 좀 더 짱짱하게 하고 싶다, 올라가는 무게가 좀 무겁다 싶으면 이렇게 보강대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강대를 삽입한다면 깊이의 개수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8개에서 4개가 추가되니까 총 12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속은 보시면은, 부속은 한 틀을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각형은 저희가 한 틀에 8개, 그리고 고무는 바닥에 하나, 둘, 셋, 4개, 고무는 4개. 그리고 볼트너트의 개수를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볼트너트의 개수를 빼는 방법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빼냐, 앵글의 개수를 다 더해줍니다. 앵글이 지금 보시면은 4개, 8개, 12개, 총 24개지 않습니까? 24개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앵글이 마주치는 부위에 볼트가 1개, 2개, 이렇게 2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상단에도 체결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상단도 체결을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가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상단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각이 틀어져 버립니다. 각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2개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24개에서 2개니까 총 48개죠. 이게 48개. 그 다음에 삼각형이 4넘버 같은 경우는 볼트너트가 구멍이 총 3개죠. 곱하기 3개 하면은 8개 곱하기 3이니까 총 24개. 그러면 여기서 여분을 제가 사실 잡은 겁니다. 여분을 잡는 게 삼각형을 체결하는 앵글의 꼭지점과
삼각형이 들어간 앵글의 꼭지점과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를 그냥 같이 더블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총 볼트 너트가 48개 더하기 24개, 총 72개, 총 정확하게는 72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총 72개가 들어갔는데 볼트 너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도 체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조립을 하다가 좁은 공간에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분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72개다 그러면은 80개 내지 최소 100개까지도 항상 잡힙니다. 이렇게 잡아야지 나중에 혹시라도 분실의 위험이나 추가로 더 앵글을 체결해야 될 때 잃어버리지 않고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속의 개수는 이렇게 산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 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제가 도면을 그렸던 거고, 길이가 만약에 길 때 길이가 2m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가 만약에 240이다. 240cm다. 그리고 깊이는 40c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2m, 이것도 2m 40cm.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2m 40이면 가로 길이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으니까 가운데에 일자 앵글을 대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앵글, 기역자 앵글을 가지고도 연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초보자들이 사용할 때는 히치라고 해가지고 앞전 시간에 배웠죠? 히치라고 해가지고 일자 앵글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들어가야 될 물건이 아까 말씀하신 40cm짜리 이거는 만약에 들어가는 물건이 40에 35cm다 이렇게 잡았을 때 높이가 40cm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41을 넘어 같은 경우는 5cm를 더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2m 40에서 240에서 총 칸수를 만약에 나눈다면 바닥에서 2400에서 바닥에 5cm의 구역을 빼주고 나누기 400, 지금 40cm니까 450으로 나누면 총 5칸이 나오거든요. 2350이 되네요. 최종 높이는. 그러면 235cm, 그러면 맨 상부는 50cm, 그리고 45, 5cm. 이렇게 하면 최종 높이는 235cm가 됩니다. 이번에는 420 아이보리 4시리얼 넘버의 아이보리 정도 산출되고 있습니다. 일반화판 12T 잡고 개수를 한번 펴고, 일단은 기둥 420 아이보리 기둥은 235cm가 하나, 둘, 기역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기역자 앵글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가로가 2m 40cm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 다음에 세로 40cm 하나, 이번에는 가운데가 쳐져버리니까 깊이 쪽으로 한번 잡아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개.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히치 일자 앵글을 높이가 2m 35니까 235cm가 앞뒤로 들어가니까 2개 이렇게 하고, 부속은 삼각이 한 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그리고 고무가 이번에 고무는 보면은 기둥이 총 6개가 되죠. 4개, 그리고 히치 고무가 2개, 그 다음에 볼트 너트는 말씀드린, 자 보여드릴게요. 앵글이 4개, 12개, 18개, 그 다음에 앵글 2개 곱하기 2개씩 잡으면 총 볼트 너트가 72개, 그리고 삼각이 8개 곱하기 3개, 24개, 12개 더하기 24개, 총 96개지 않습니까? 여기로 아까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잡아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잡아서. 자, 오늘은 앵글의 실측 방법과 그리고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부품의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도면을 바탕으로 조립식 앵글을 조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프레임 제작 후에 합판까지도 고정을 해가지고 제품을 한번 적재를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앵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